제가 청약 강사로서 하다가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사실 너무 그 편집장님한테 청약하라고 했는데 이거 이 책 내면은 다들 청약하라놓고서 이러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2005년도 제 나이대로 돌아가 보니까 제가 그때 청약을 할 수 없었어요. 청약 통장이 없었고요. 재당첨 제한에도 있었기 때문에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는 청포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청약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한 거죠. 저같이.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데 두 가지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종잣돈이 있는가. 그러니까 종잣돈의 개념은 분양가의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방도 다른 사람 분양가가 다르니까. 지금 서울의 분양가는 거의 9억 원 정도 하는데요. 9천만 원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청약을 할 것인가 청약을 안 할 것인가를 좀 정해주고요. 그리고 또 기간을 조금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전략도 세워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은 재개발 재건축이지만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 게임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0%의 확률을 갖고 있는데 계속 기다릴 수도 없잖아. 10%의 확률을 갖고 있다라면 내가 몇 년이 지나서 확률이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의 확률이라면 저 같은 경우에는 1년과 2년 정도 기다릴 것 같아요. 청약을 노려보는 거죠. 10%라도. 그런데 내가 지금 90%야. 당첨 확률이. 그러면 청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종잣돈을 또 바운다리를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할지 안 청약을 할지를 결정을 하시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갈아타기를 해야 되잖아요. 갈아타기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 부동산도 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요즘 대출과 세금이 아주 문제인데요. 하지만 그 대출과 세금에 조금 완화된 상품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좀 더 좋은 곳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좀 더 좋아질 곳에 대한 투자, 재건축 재개발이겠죠.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데요. 어떤 도시가 생길 때 사실 좀 반만년 역사긴 하지만 한번 큰 시련이 있었어요. 그게 6.25 전쟁이었죠. 6.25 전쟁으로 그러니까 집이 다 한순간에 순간 멸실이 되는 효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순간 멸실이 되다 보니까 집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그 경제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의해서 주거 문화가 그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는 1970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굵직굵직하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하면서 이렇게 아파트를 보급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지어진 것들이 많죠. 하지만 사람도 수명이 있듯이 집도 수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수명이 다할 때가 바로 아파트는 30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그러니까 아까 70년도라고 아파트 보급이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벌써 4, 50년이 지나버리는 집들이 많은 거죠. 그런 집들은 또 한번 부수고 멸실하고 그다음에 새 아파트로 탄생돼야 되는 시기가 도래된 거죠. 제가 재건축 재개발의 기차로 표현하는데요. 기차라는 건 어떤 거냐면 30년 연한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칙칙폭폭 했지만 사실 우리가 1970년대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기차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계속 밀려와요. 80년대 아파트, 90년대 아파트가 계속해서 포화 상태로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춤한데요. 부동산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림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제가 2005년 당시에 내 집 마련하고 입주하고 나서 정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꺾였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재건축, 재개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내리는 폭, 그러니까 상승하지는 못하더라도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품, 하락기에서도 견딜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죠. 재건축, 재개발 너무 어렵죠. 하지만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의 어떤 플로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게 된다면 사실 그 노후화된 그리고 30년 연한이 된 집들을 허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를 짓는 건데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 주체는 사실 소유자겠죠. 그런데 소유자들이 똘똘 뭉치는데 75% 그러니까 100세대가 모이면 75세대만 동의한다면 주체가 설정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조합입니다. 조합 설립이 되어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낡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민의 동의, 그러니까 집주인의 동의가 75%가 됐을 때가 바로 조합 설립 인가죠. 그러니까 주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 그러니까 법인이라고 표현한다면요. 그 법인은 사실 목표는 새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을까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바로 사업 시행 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을 건데 여기서 부수고 짓는데 돈이 조금 필요해. 너는 돈을 얼마 낼래?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관리처분 인가죠. 돈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그 줄로 여러분들은 이 재건축, 재개발의 단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저기 사업 시행 인가 났대. 그러면 법인인 조합이 설립되고 이렇게 짓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은 조합 사무실이 있거든요. 어떻게 짓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짓니다 라고 알려줄 거예요. 우리 모델하우스 가면 조감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상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요 단어만 알고 있어도 이 문장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마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집을 살 때 싸게 사길 원하잖아요. 시세가 만약에 5억인데 내가 4억 5천에 샀다면 5천만 원의 안전마진이 있는 거죠. 싸게 산 거니까.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지만 그렇지만 보면은 단순하게 제 책에도 써놨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바로 옆에 잠실 엘스가 있죠. 잠실 엘스도 재건축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잠실 엘스 아파트의 33평과 잠실주공 5단지의 32평이 가격이 비슷합니다. 들쭉날쭉하지만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 잠실주공 5단지는 재건축을 할 예정이거든요. 조합 설립 단계입니다. 조합 설립, 그렇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아까 부수고 돈 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땅 지분도 넓고 그래서 사실 부수고 지어도 사실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40평을 주는 거죠. 30평에서 40평으로 변하는데 돈도 준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잠실 엘스의 40평대 가격이 사실 요 정도 되면 잠실주공 5단지가 만약에 지금 30평이 이렇게 가격이 된다면 요만큼의 안전마진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 단지가 단지 그 조합원들만 가져가는 새 아파트가 아니라 그 남는 것들의 일반 분양분들을 일반 분양을 해서 그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원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차이를 보면 나는 얼마 정도 수익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조금 더 미래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새 아파트가 될 거니까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나중에 더 오를 거라고 옆에 있는 단지로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근데 저는요, 3년 만에 새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업과 관리 사이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언제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요. 하지만 초기에 했다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초창기 때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새집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면 끝까지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중간에 다른 걸로 갈아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래 걸린다라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저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장 집이 필요하다면 저같이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 사이에 물건을 사면 빠르게 입주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은 어떤 단계나 투자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어렵다라는 거 이렇게 쉬웠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할 수 있는 장치를 여러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렇게 도표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색인까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색인.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는 주황색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 인가는 연두색, 그 다음에 빨간색 이렇게 색인까지 해놨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주황색, 연두색, 빨간색이 머릿속에 박힐 겁니다. 조합, 사업, 관리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뒤에 제가 여러 가지 지도를 넣어놨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딱 보니까 노량진 뉴타운인데요. 주황색이 뭐라고요? 조합 설립. 그다음에 연두색 사업 시행인가. 빨간색 관리처분. 여기서 제일 빨리 가는 곳은 지금 6구역과 2구역.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제가 색깔과 패턴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갖고 이 책을 보게 된다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이사이에 있는 지도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면 한 번쯤 더 다시 한번 보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변화하거든요. 이 색깔이 변하겠죠. 그래서 주황색이 바로 빨간색으로 가진 않아요. 왜요? 연두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가 변했네 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색칠을 한다면 이 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10년 동안 사실 거죠? 매매를 해서 살든 아니면 국가의 공공임대르든 이렇게 어떤 사는 곳이 정해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몰라도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책으로다 그리고 유튜브로 통해서도 알면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과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등본 초본이 있잖아요. 초본, 원초본을 한번 떼보세요. 원초본은 내가 태어날 그곳도 나와요.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이사 다녔던 곳을 한번 보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곳이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 되었거나 재건축, 재개발할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곳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